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신형 그랜저를 세 번째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이제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3.5 가솔린 시승을 했었죠. 지금은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올랐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상당히 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환경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이 전동화의 품에 안겨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전동화를 적용한 그랜저는 어떤 가치를 보여줄지 직접 타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랜저 하이브리드, 예전에도 그랬죠. 내연기관 제품이랑 크게 이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예전에 3.5 탔었던 그 캘리그라피 트림인데요. 휠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알려졌다시피 이 7세대 그랜저는 1세대 그랜저의 디자인을 일부 반영을 했고, 또 하드탑 도어를 채택을 하면서 되게 더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요. 또 11만 대 이상의 사전 계약 대수가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로 위에서 많이 보실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이브리드의 주행 감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의 조합이죠. 일단 전체적인 파워트레인은 기아 K8 그리고 소렌토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동일합니다. 최고 출력 180마력의 1.6 터보 엔진 그리고 60마력급의 전기 모터를 결합한 그런 시스템인데요. 시스템 총 출력은 23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5.7kgm를 발휘를 합니다. 중형 세단이라던가 SUV급에서는 상당히 적절한 그런 파워트레인인데, 이것보다 이제 차가 커지면 차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엔진이 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그랜저까지가 이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는 맥시멈이라는 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더 큰 차들은 2.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스타리아라던가 카니발 이런 차들은 아마 그런 보다 큰 엔진을 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엔진이 돌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충분히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로만 지금 히터를 돌리거나 다양한 전자장치를 켜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연기관 차랑은 많이 다른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스탑앤고 이런 게 달리는 차들도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이 긴 대기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지금 출발을 하는데 확실히 엔진이 4기통이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게 그 엔진이 켜지는 순간 이질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뭐 토요타나 렉서스 많이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던 회사들도 그런 비슷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솔린 3.5는 이제 엔진이 계속 켜지니까 그 잔진동이라든가 소음이 조금이라도 이제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엔진이 켜지거나 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랜저 자체가 NVH가 상당히 잘 돼 있는 차이기 때문에 크게 막 거슬리거나 이런 부분은 적어요. 변속기는 6단 자동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그 8단에 비해서는 이제 좀 거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가속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이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 면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데, 소음 진동 면에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전반적으로는 똑같지만 일단 이 하이브리드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라던가 어떤 배터리 관련된 그런 버튼이 보이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부분은 이제 주행 모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차는 에코, 그 다음에 뭐 컴포트, 스포트, 그 다음에 뭐 인디비주얼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에코,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상당히 뭐랄까요, 극단적까지는 아닌데 이 중간이 없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기판이라던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 충전이 되고 있는지 또 이 전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정차 상태나 저속까지는 엔진이 켜질 때 이질감이 있긴 한데, 그 뒤로는 이렇게 속도를 올렸을 적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디젤차 같은 경우도 저속까지는 이 소음이라던가 진동이 심한데 막상 이제 고속으로 속도를 올리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거든요.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른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VH가 적당히 반영이 된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플래그십 세단의 또 하이브리드 세단의 기준을 또 새롭게 제시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전기차보다는 이질감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배터리 자체도 작고 엔진과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직은 이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승차는 최고급 트림 캘리그라피죠. 그래서 지금 20인치 휠을 끼고 있는데 그래서 연비가 이제 18인치 제품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복합적으로는 15.7km/L를 기록을 하고요. 또 도심에선 15.4, 그리고 고속에서는 15.9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인치 휠 기준이 이제 18km인 점을 감안하면 꽤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하죠. 그만큼 이제 이 휠 타이어의 그 연비 영향이 꽤 크다는 부분을 또 읽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그랜저 자체는 상당히 연비적인 면보다는 이제 플래그십, 흔히 이제 뭐 가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런 어떤 당당함, 위풍당당함을 이제 강조하는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분들의 또 선택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연비 보여주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7km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차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특성상 연비가 더 오르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타기 전부터 보여지는 연비는 13.8km가 표시가 되고요. 이것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0.1km가 더 올랐어요. 일단 지금 이런 그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출퇴근길이라던가 정체 구간에서 모터와 배터리가 해주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인증 표시를 받았던 연비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오르는 걸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를 장착을 하겠죠. 지금 뒷좌석 아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트렁크 공간에 대한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480L의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신형 그랜저가 풀체인지를 겪으면서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 약간 좀 작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IG 같은 경우는 515L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 차는 이제 480L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 면에서 아니면 이 뒷좌석 공간을 위해서 한 35L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하이브리드 자체는 내연기관과 동일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도 여느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이 12V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고전압 배터리로 시동을 걸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 현대기아가 다른 브랜드 하이브리드 비해서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하이브리드만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서 겨울철 지금 되게 춥잖아요. 이럴 때 이제 배터리가 잘 방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불안함이 되게 상쇄가 되는 그런 아주 편안한 마음가짐까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차를 한 일주일 정도 세워두거나 이러면은 이제 방전이 되기 쉽잖아요. 또 요즘에 뭐 블랙박스 상시 전원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고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다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예전에 공개 행사라던가 시승 행사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스마트키입니다. 현대 로고를 그대로 빼다 박은 이 스마트키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대차가 나 이제 차 잘 만들어, 내 로고를 마음껏 뽐낼 거야, 이렇게 이제 액션을 취하는 그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어서 뭐랄까요, 또 요즘 뭐 고래차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감을 많이 얻은 그런 분위기를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디자인이라던가 뭐 옵션, 품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대기아차는 이제 수입차에 버금가는
어쩌면 일부 브랜드를 많이 뛰어넘은 그런 흐름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이제 읽을 수가 있어서 흔히 이제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죠. 네. 정말 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도 물론 주관적인 시선이 조금은 들어가겠지만 최대한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되게 좋아졌다,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랐구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서 참 뭐랄까요,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격이 꽤 세요. 일단 저희가 예전에 탔던 가솔린 3.5가 4,800만원대였거든요 거기다 이제 사륜 구동을 추가하면 200만원이 붙어서 한 5천만원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네 5,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캘리그라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300만원이 비싼 거예요, 이륜 기준으로요.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바로 뒷좌석입니다. 뭐냐면 이 뒷좌석 아래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 리클라이닝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되는데, 또 배터리 때문에 이 통풍 시트가 뒷좌석에 지원이 되지 않아요. 쿨링이라던가 그런 기능을 또 장착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이 배터리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뒷좌석에 승차를 하는 경우가 많을 때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뒷좌석에 이제 많이 타시는 분들은 3.5를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렇게 짧게나마 만나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랜저 특유의 멋들어진 디자인, 그리고 하이브리드만의 높은 효율, 또 플래그십 세단의 승차감, 이런 것들이 잘 버무러지면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전동화가 흐름이다 보니까 이 그랜저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디디는 이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차가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기성지였습니다.